손희상 배우님이 갖고 있는 옛날 책방에서는 어떤 책을 소개해주고 싶으세요? 2002년도 때 그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선물한 책인데 제목이 그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이라는 책인데 정말 책 제목처럼 그냥 행복하다라는 기분을 좀 느꼈어요. 느꼈고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다음에 분노하고 미워하고 행복하고 뭐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두려움, 불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다각도로 해볼 수가 있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시작하는 그 청년들한테 너무 추천해주고 싶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성인이 됐을 때 세상의 쓴맛을 좀 본 후에 한 번쯤 읽어봐라. 좀 행복론. 네. 얼마 전에 다시 책을 꺼내 읽어보니까 그때하고 다른 감동과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 울림을 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이거는 뭐 노인과 바다라고 뭐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뭐 다 아시겠지만 고기 잡는 노인이 있었어요.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큰 고기를 만나요. 청새치라고. 청새치를 낚시에 걸렸는데 생각보다 너무 커서 물고기가 거의 이 노인을 끌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2박 3일 동안 노인과 이 힘겨루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노인이 그 청새치를 잡죠. 잡고 이제 귀향을 하는데 흘린 피 냄새를 맡고 상어가 출몰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청새치는 다 뜯기고 뼈만 남은 청새치를 하와 동행을 해서 귀향을 해서 마지막 돛대를 걷고 자기 오두막 집에 가서 쓸어서 사자꿈을 꾸면서 잠이 들었다. 여기가 이제 짧은 줄거리예요. 근데 원래 이 분한테 소년이 있었어요. 어린 소년이. 그러니까 이 노인하고 고기를 같이 잡으러 다니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고기를 잡으러 많이 같이 다니면서 이 소년은 고기 잡는 걸 배웠겠죠. 그런데 40일 정도를 계속 고기를 못 잡으니까 이 동네에 소문이 난 거예요. 그 배는 운이 다 했다. 더 이상 저 배는 고기가 안 잡힌다. 그래서 아버지가 소년 보고 할아버지하고 붙어 다니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혼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인상적인 장면이 언제부턴가 자꾸 혼잣말을 해요, 배에서. 네, 고기, 혼잣말 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면 혼잣말 하나 봐요. 네, 그것도 그런데다가 원래 이제 같이 말을 나눠서 소년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 이 노인이 혼잣말을 많이 하는데 혼잣말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새치하고 황새치, 큰 이제 황새치가, 이 청새치하고 싸우는데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거의 동행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야, 이렇게 위대하고 멋진 자태를 가지고 시식한 너를 사람들은 먹을 권리가 있을까? 너를 먹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너는 너무 멋있다. 하지만 난 너를 사랑하고 존경하지만 나는 너를 오늘 밤에 죽여야 한다. 왜? 나는 어부니까. 그게 너무 찡한 거예요. 나는 어부다. 고기 잡는 어부다. 너는 고기고. 그래 나는 너를 잡아야 된다. 자기에 대한 자긍심. 그리고 나서 청새치를 그 배 옆에다 묶고 오는데 상어가 나타났을 때도 그래요. 네 물고기한테 미안해 하면서 미안하다 물고기야. 내가 그냥 집에서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으면 너한테 이런 고난을 안 줄 텐데.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아마 이제 소설 이 작가가 이 노인의 입을 빌어서 아마 이 독자들한테 던지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또 84일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또 바다로 나가요. 우리 같으면 보통 84일 동안 무슨 일 하다 안 되면 내가 갈 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포기하잖아요. 안 해요.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 왜? 이 사람은 매일 하는 일이 그거니까. 자기 어부니까.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귀향을 해서도 이 돛대를 또 수거를 해서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왔는데 그냥 집으로 가지도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쓰러질 거예요. 쓰러지거나 뭐 놓고 가거나 다음에 와서 하면 되니까. 근데 또 돛대를 해서 메고 올라가요. 자기네 집으로, 언덕으로. 중간에 몇 번 쓰러져 가면서. 이건 뭡니까? 또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거죠. 그 날이 그런 날이었을 뿐이지 이 사람은 매일 그냥 자기가 어부니까 고기 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그냥 꾸준히 반복해서 하는 것. 와, 이게 엄청 저한테 좀 크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너무 요즘 좀 저도 아시다시피 이제 조금 일의 공백이 좀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야, 이게 지금 내가 이 연기자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걸로 밥이나 먹고 살 수 있을런지 아직 애들은 어린데 학비나 될 수 있을런지 별 걱정도 많고 그럴 때마다 많이 지치기도 하고 그냥 술 한 잔으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힘든 여정을 거치고 나서도 돛대를 메고 집으로 쓰러져 가면서 집으로 향하는 노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인생을 이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가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야 삶에 의미가 있는 건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네. 제가 마무리로 좀 좋게 구조가 너무 좋은 게 많지만 짧은 구조를 한번 제가 읽어볼까 합니다. 아, 이거 참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이 노안이. 노인은 점점 멀어져가는 배들을 보며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는 낚싯줄을 정확히 들이울 수 있어. 다만 운이 없을 뿐이야. 그렇지만 누가 아나? 행운의 날이 바로 오늘일지.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인데 말이야. 운수가 좋다는 건 좋은 일이야. 그렇지만 그냥 앉아서 행운을 기다리는 것보다 낚싯줄을 제대로 들여놓는 게 내가 우선 할 일이지. 어느 순간 갑자기 행운이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두어야 그걸 놓치지 않을 테니까. 이거? 야, 80살의 노인이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사는데. 아유, 배울 게 너무 많네요. 네, 좋은 책이었습니다. 아유. 우리 오늘 옛날 책방에 손님으로 모신 박정학 배우님은 본인의 옛날 책방에서 어떤 책을 소개해 주고 싶으세요? 저는 머리에 뭐 젊었을 때가도 막 이것저것 많이 이제 잡식으로 읽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접한 책인데,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이라는 책이에요. 독특합니다. 이거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예,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네. 이 책이 사실은 그 임경희 작가님이 거의 30년 동안을 초등학교 교사로 지내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림책을 읽고 죽음을 이해하면서 삶을 통찰해가는 그런 책을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드는 건데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그림책들을 소개해요. 이렇게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삶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죽음은 어떤 것일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묻고 이제 그 친구들이 독후감을 써서 내기도 하고 책을 읽고 나서. 근데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와, 너무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귀여운 생각을 했을까. 그게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애들 생각들이. 그래서 그 어른들이 좀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죽음은 삶이다.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에게, 죽음아, 나는 너를 하늘만큼 땅만큼 싫어했는데, 이제는 달라. 그렇다고 네가 좋다는 건 아니야. 단지 난 네가 중요하다고 느껴. 하지만 내가 크고 나면 너에 대한 느낌이 또 달라지겠지? 야, 이거 이제 연기 톤으로 읽으신 거죠, 지금? 아, 연기 톤 아닌데. 너무 귀여운데요? 그 너무 지적인 표현도 있어요, 하나. 예. 그 내용을 좀 줄여서 얘기해 주시나요? 줄여서 얘기해 주면 그 오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지나가는 그 여기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고 죽음에게 죽을까봐 이불도 덮어주기도 하고 얘를 배려해 주는 거죠. 이제 오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싫어했겠네요. 네, 처음에 싫어했겠죠. 그 다음에 전혀 도망가고 뭘 가고다가 나중에 이제 죽음이 갖고 오는 걸 받아들이고 삶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죽음이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건 굉장히 긴 시간, 롱타임이지만 죽음이라는 시간은 짧잖아요. 그 짧은 시간을 이 친구랑 바톤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얘네들이 쓴 말 중에 죽음이라는 친구가 주거를 들고 삶이라는 친구가 만나고 헤어질 때 바톤 터치할 때 그동안 수고했어 삶아 내가 너가 흘린 땀을 닦아줄게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이런 그 장면이 있어요. 삶이 반짝반짝 빛나겠다. 너가 삶을 정말 빛나게 해줬어.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보고 얘네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시적인 표현으로. 이 그림책은 나에게 죽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줬어. 그리고 두려움 한 줄기를 살짝 얹어 놓은 것 같아. 이야, 이거 신데요? 시 애들이. 근데 이게 이 책을 보다 보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한 죽음,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도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그게 두렵지 않다라는 걸 느끼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죽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삶의 통찰을 함으로써 좀 죽음을 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한 몇 군데서 눈물을 좀 흘렸어요. 울컥하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막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예, 예. 연기하는 사람은 배고프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잖아요, 옛날 분들은. 그렇죠. 그랬는데 내가 너무나 어머니께 이제 속상하게만 하고 산 것이 걱정을 아닐까. 끼쳐드린- 걱정만 네. 끼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뭐 해준 것도 별로 없고. 근데 형들은 되게 뭐지 금전적으로도 많이 해주기도 하고, 뭐 같이 뭐 여행도 같이 가기도 하고,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난 나의 연기 생활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빠져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우리 어머니한테 이걸 내가 좀 약간 정리해서 구연동화처럼, 지금 좀 아까 대충 비슷하게 한 건데, 그런 구연동화처럼 해서 그거를 하나 해드리면 어떨까? 왜냐면 죽음이라는 걸 맞이할 때 사람들은 되게 두렵잖아요. 나이가 먹든 뭐 젊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추억을 또 좀 더 많이 간직하고 싶고. 보통 이제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억되는 것들이죠. 그 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어떤 얘기하다가도 뭐 생각나면, 그 사람이 좋아했는데 하면서 추억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약간 좀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가족 또한. 가족도 상실감이 크잖아요. 그 상실감도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한번 제가 약간 연기 아닌 연기를 하면서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석 씨는 옛날 책방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것인지. 오늘요? 예. 안 그래도 그 균태 형이 아주 좋은 채널 오픈하셔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알려졌던 책을 얘기할 거냐, 아니면 잘 모르시더라도 최근 걸 할 거냐. 그래서 결정을 졌죠. 잘 아는 최근 거. 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아주 핫한 최신 책.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보셨어요? 제목이? 저는 지금 몰라서. 못 보셨어요? 예, 예. 제목이 그래요. 서울 자가에 사는 대기업 다니는 그렇죠. 김부장. 예. 뭔가 위태로운 그 외주를 타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아닙니다. 느낌입니까? 담백하고 네. 글이 특별하지 않아서 더 감동적이에요. 정말 우리네 사는 이야기를 실제로 직장인이었던 송희구 작가가 그냥 재미삼아 자신의 블로그에 연재했던 소설이고요. 그게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이제는 드라마, 웹툰화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송희구 작가를 한 2달 전에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한번 만났는데 제가 너무 말도 재미있게 하고 하지만 또 따뜻하고 게다가 또 세련된 이 외모. 그러니까 작가 하면 떠오르는 이건 뭐 고정관념이긴 합니다만 왠지 글만 하실 것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제가 더 좋아하게 됐고 그날 바로 집에 가서 신청해가지고 읽었거든요. 네. 미생 같은. 미생보다 좀 더 현실적. 네. 정말 일어날 법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냥 쓱 지나치고 많은 것들을 아주 예리한. 되게 보고 싶네요. 예. 확 패부를 찌르는 문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패부를 찌르는 문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담백하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 뭐 문장까지는 아니지만 이거 있어요. 우리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가 누가 크게 막 실패하고 막 좌절해 있을 때 야 그거 뭐 이렇게 그래 괜찮아 뭐 이게 지나면 다 괜찮아 그 얘기를 써놓은
그 장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누구나 시험을 못 볼 때가 있다. 그 당시에 막 학교가 무너질 것 같고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어떠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직장을 은퇴해도 삶이 끝나진 않는다. 또 그 나름의 뭔가가 계속 이어지니 이 세상 무너진 것처럼 엎드려 있지 말라. 뭐 그런 분. 아우, 상당히 용기와 격려가 되는. 아니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뭐 갑자기 그 송혜구 작가가 빵 하고 이렇게 터뜨린 이야기가 아니고 다 우리가 매일 듣고 언젠가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게 자꾸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네? 그 생각을 하다가도 특별하지 않아서 더 좋은 이야기. 게다가 그분이 인기가 생겨가지고 김 부장 이야기에서 막 그 정대리 뭐 이렇게 또 파생된. 그러니까 같이 일어났던 일인데 첫 번째 거는 김 부장의 시선에서 얘기했다면 그 같이 있었던 사람 중에 뭐 정대리의 이걸로 2권, 뭐 권사원의 이야기로 3권 이렇게 1, 2, 3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1권까지 읽었는데 2, 3권 제가 읽고 나서 다시 한번 나오겠습니다. 그대 살다 있다. 있다. 그다음에 그대가 저 멀리 간 뒤라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라는 또 시도 있고. 제가 한번 조금 읽어줄까요? 제가 이런 말을 썼네요. 사람들은 배의 본래 목적이 흔들거리며 나아가는 데에 있다는 것을 잊었나 봅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바다로 흘러서 가버린다. 누군가를 남겨둔 채 아프게 서럽게 그저 그렇게 뭐 이런 글 썼다고 합니다. 본인이 쓴 건데 남 쓴 것처럼. 아니 이게 저도 너무 오래돼서 그때 책 한창 글을 쓸 때 했던 거라 이게 누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제 글이 좋아서 이게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세월이 바빠요. 겨우 어젯밤을 보내고 그 밤을 미처 정리도 못했는데 다시 또 아침을 맞고 있네요. 밤을 미처 정리를 못했다. 네. 어휴. 제 글 중에 한 소절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좋았나 봐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네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비 내리는 가을날 갑자기 그대가 쏟아져 내립니다. 괜찮아요? 좋은데? 네. 갑자기 그대가 쏟아져 내린다. 우리가 만나면 나는 배가 되고 너는 키가 되는구나. 키. 예. 우리의 사연이 생겨야 날 즈음에 비로소 바다로 배를 놓을 수 있구나. 너와 나를 위해 항해를 위해 바다를 향해 바람이 불면 너와 나의 사랑이 시작된다. 개그면 개그, 연기면 연기, 그리고 쇼 호스트면 쇼 호스트. 다방면에 걸쳐서 못하는 게 없으시죠? 우리 사랑하는 후배 문천식 개그맨 모셨습니다. 큰 특출난 재주가 없기 때문에 이거저거 하고 있는 문천식이라고 합니다. 네, 회식 때 저희 PD가 그러더라고요. 천식이 형 뭐 이렇게만 하세요. 뭐 당분간 안 잘릴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